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의 한 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시간 40여 분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죠. 중간수사자문단 그거 없었던 일로 하라.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현 수사팀이 계속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총장은 지휘하지 말 것이며 결과만을 보고받아라. 이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수사 지휘를 했는데 자, 그 후에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중간수사자문단 그거는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 배제 중앙지검에 대한 이 부분은 장고 끝에 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 수사 배제, 지휘 배제 그러니까 그건 하겠다, 따르겠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팀을 만들되 서울 장관의 의견도 반영해서 서울중앙지검 현재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팀이 하고 있는 그 팀도 그대로 포함해서 특임검사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단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는 얘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중앙지검 형사 1부 팀이 계속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왜 이성윤, 정진웅 팀이 수사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뻔하죠. 그 팀이 아닌 다른 팀이 수사했을 경우 이 사건의 진실, 검언유착의 진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 관측인데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지검이 지금 이성윤, 정진웅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를 합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구속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한 그 보고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요.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강요를 한 혐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 그 대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빼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오해를 살만한 부분만 거기에 넣어서 이동재 기자를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이동재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비리는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다중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아니 그거 이철 전 대표한테도 제가 옥중에 있는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면 어딘가에서 한 건 걸리겠죠. 이렇게 얘기한 어딘가에서 한 건 걸리겠죠. 라는 것 가지고 이제 둘이 유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에 이거는 일반론이죠. 왜냐면 여기저기 편지를 쓰고 취재를 하다 보면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한 건 걸리겠죠. 잘해보세요.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딱 거두절미해서 이게 유착 의혹이다 하고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에서 봐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자 그러면 그 유시민 비리 관심 없다 이런 부분은 쏙 빼버렸습니다. 이런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검에서는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과연 이게 범죄 성립이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철 전 대표하고 이 제보자 X라는 지모 씨하고 면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철 씨는 그때 구속 수감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모 씨가 이철의 대리인인 양 이동재 기자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3번 만났는데 2번은 MBC 몰래카메라가 같이 갔다. 이 얘기는 뭔가 권한유착의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에 등장을 2번을 하는데 2번이 아니죠. 1번 등장하는데 그거는 거짓임이 이제 판명됐고 또 한 번의 등장은 이동재 기자가 이 지모 씨한테 들려준 무슨 목소리가 있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지모 씨가 지레 짐작을 하고 MBC에 제보를 했는데 지금 이동재 기자 말에 따르면 그게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고 자기가 대역을 요청한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그거는 관련 없다에 한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입니까? 자, 그래서 검언유착이라면 검언유착이라는 의혹, 이거에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로서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임이 판명됐고 하나는 지금 거짓임이 거의 95%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뭐 이동재 기자의 강요 미수가 혹시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자가 무슨 재주로 강요를 합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기자는요 공권력이 없습니다. 강요를 할 수가, 강요라는 게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 강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무슨 겁도 안 먹고 뭐 일개 기자가, 아니 여권 사람들이 지금 즐겨 쓰는 일개 기레기가 뭐 가서 이것 좀 내주세요 뭐 저것 좀 어쩌고 한다고 해서 겁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 대목이 하나 있고요. 고집하는 이유,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이미 상당한 정도를 조작하려고 했다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그거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믿은 거죠. 아, 이렇게 계속 수사하겠구나. 잘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벗어난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면 대검의 박영진 형사 1과장, 박영진 형사 1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부터 직접 대검에서 수사를 보고받는 실무자입니다. 이 실무자가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 프로스에 올린 글을 반박했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어떻게 올렸냐면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청주지검의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관점과 권언유착이라는 관점이 공존한다. 그런데 장관이 검언유착을 단정하고 이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수사를 지휘하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 실체적 진실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영진 형사 1과장 직접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반박글은 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안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고 수사 진행 중에 아까 얘기했죠?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수사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검 실무진은 그동안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제한된 자료와, 여기에 제한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사일부에서. 제한된 자료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무런 예단과 편견 없이 그 다음에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형사 일부에. 그런데 보다 정밀한 법률 검토와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이 방안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상황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 또는 수사 상황의 진실을 상당 부분 감추고 왜곡해서 대검에 보고했고, 그래서 대검이 이거 뭐야, 이거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고 다시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설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이 사건의 진실, 저는 그 진실이 권언유착이라고 믿습니다만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고 지금 바로 대검의 박영진 형사 1과장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영진 형사 1과장이 그 시시콜콜하게 지금 무슨 그 이동재 기자와 그 지모 시간에 또는 한동훈 검사장 간의 대화 내용이 어따따따 그런 얘기를 여기다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마 또 반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랬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성윤, 정진웅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라 이것을 고집하고 있을까 하는 답은 여기에 다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성윤, 정진웅 수사팀이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 이 그림 중에서 한 부분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라먹고 그 다음에 이 검언유착 의혹 부분만 그것도 없는 사실 한동훈 검사장까지 끼워 맞추어서 지금 부풀리고 있고, 그래서 이동재 기자를 빨리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건을 만들려고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형사 1부 팀을 확대한 특임검사팀에 넘어갈 경우에 여기에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뭐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도 없죠. 사실은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 드러날 사실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 형사 1부에다가 이 팀에 맡겨야 돼 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저의 분석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의 80% 정도는 수용을 한 거라고 했죠. 수용한 안을 제시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야 되느냐 따르지 않아도 되냐. 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은 총장한테 있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총장만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거는 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감찰과 징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감찰과 징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제안한 거 그거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협의를 다 해놓고 아니 검찰국장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입니다. 그 사람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래서 제안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안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뭡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검찰국장하고 얘기할 때는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뒤집었다는 얘기죠. 왜 뒤집었을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러면 또 한 번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 무슨 사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우선 그 사실 낱낱이 공개리에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의 제안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이 합리적 제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저는 대단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추미애, 윤석열 이번 라운드에서는 윤석열의 완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를 시도할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한 번 국민 앞에 영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영심리에 뭐 그런 걸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보면 여기서 만약에 감찰과 징계를 강행한다? 그러면 윤석열을 그야말로 대권주자 1등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청와대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워낙 뭐 독특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청와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요. 여하튼 그렇게 될 경우라도 만약에 감찰과 징계를 강행할 경우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뭐 나중에 징계 받으면 되죠. 뭐. 징계를 뭐 얼마를 하겠습니까? 지금 1년 1개월 남았는데 징계 받으면 되죠. 그렇다고 내쫓지는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청와대는 제동을 걸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지켜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왜 추미애 장관이 형사 일부 팀의 수사를 고집하고 다른 팀으로 넘기는 것을 꺼리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